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7% 하락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러시아 단일 사건으로 미디어에서는 페인트 칠이 말라가는 것처럼 서서히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44,000불부터 40,000불까지 이렇게 천천히 한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은 오래간만에 보는 일입니다. 보통 폭락한 후 급반등, 폭락한 후 또 폭락이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44,000부터 꾸준히 40,000불 지지 테스트.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분 차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천천히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바싹 다가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이고요. 탱크가 일로 밀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추후 반등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되면은 더 심각하죠. 상당한 여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더블탑을 만들고 지금 현재 40,000불 서포트하는 지지선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2, 3일 전에 올려드렸던 차트에서 여기까지 밀려왔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지선을 깨고 이 밑에까지 왔는데 이제 반등이 일어날 타이밍에 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일어나지 못하면 38,000부터 32,000까지 피보나치로 봤을 때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시점에 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복주만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부분 매수로 가야 된다. 무조건 분할 매수로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비트코인 5분 차트로 보겠습니다. 당시 40,000불을 서포트하고 깨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리테스트 밑으로 내려가느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이 타이밍에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푸틴뿐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역량과 유럽의 천연가스를 담보로 한 푸틴의 계획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러시아의 진짜 침공으로 이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연준이 금리를 50포인트 이상 갑자기 올린다면은 비트코인이 32,000 밑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XRP도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다. XRP의 최지지선 60센트 선에서 2020년 말부터 보면은 60센트에서 지지를 받은 게 한 번, 두 번 돌파를 하였죠. 또 지지받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XRP가 60센트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지를 뚫고 내려가기는 힘들다. 상승 시나리오로 보면은 올 여름 전까지 1불 40에서 2불까지 갈 수 있다. 2월 말 3월 초부터 여름까지가 XRP는 가장 큰 파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정부 전 기관에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고 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BDC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것이며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급 시스템에 대한 미래 보고서를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백악관과 재무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고 12일 보도했지만 오늘 재무부 관리가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컴퓨터 범죄 검사가 이끄는 새로운 암호화폐 부서를 구성하는 등 행정부는 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를 넘어서 오늘 언급된 기관만 해도 백악관, FBI, 과학기술부, 행정부, 재무부, 금융안전감독, 협의국, 연준, 통화국, OCC 그리고 SEC까지 모든 기관이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미국 전체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세금 방지 이니셔티브에 합류하기 위해서 미국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힌센의 여행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코인베이스, 블록파이, 서클사, 로빈후드, 피델리티, 제미니, 클라켄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행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3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한 고객이죠. 자금 이체 및 송금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 말은 300만 원 이상은 코인을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미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에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되는데요. 코인베이스에 따르면은 트러스트라는 이니셔티브는 여행 규칙을 새롭게 업계 표준으로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끼리 모여서 암호화 공간에서 솔루션을 만드는 동시에 고객 정보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합니다. SEC가 바라고 있는 그런 일 같은데요. 최근 SEC에서도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러스트 가입한 회원은 사용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은 하지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 데이터를 중앙에는 저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코인베이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이 그룹의 대표나 마찬가지겠죠. 표적이 되거나 제3자가 이 정보를 오용할 수 있는 민감한 고객 정보를 중앙 집중식으로 저장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 트러스트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직접 전송한다고 합니다. 트러스트가 곧 글로벌 관할 구역에서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기반을 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가스 회사 코노코필립스가 비트코인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석유 기업과는 뭔가 매칭이 잘 안 되죠. 서로 상대될 것 같은데 석유 산업도 비트코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노코필립스는 이미 비트코인 경제에서 추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미디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석유가 풍부한 노스 다코타 지역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를 태우고 손실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위험하고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는 탄소 배출물을 생성하는데 암호 채굴 작업 전력 공급 회사 크루소 에너지와 함께 초과된 가스를 전기로 전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3%를 감소시키고 이 전기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노코필립스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2025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월 3일 실적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비트코인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저탄소 투자를 위해서 올해 자본 프로그램 중 2억 달러를 할당했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생존뿐만 아니라 번창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번창과 유리한 위치는 가상자산, 크립토,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를 이유로 한 가상화폐 진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이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DBS 뱅크 CEO가 오늘 실적 발표 중에서 2022년 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암호화폐 운영 확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2020년 말 기관과 공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거래를 제공했었죠. 상반기에 기존 서비스를 더 편리한 서비스, 즉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즉시 처리하고 인터넷 프로세스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개선한 후 올해 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은행에서 크립토커런시, 코인을 제공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